안녕하세요. 한양류마의내과 유현승 원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더니 또 날씨가 뭐 햇볕이 쨍쨍 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또 화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우리 화재로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같이 혈관염에 대해서 또 류마티스 질환과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좋은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양류마의내과 내과 전문의 유현승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만치 않은 주제인데요. 그래도 한번 저도 공부할 겸 또 여러분에게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한번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혈관염 또는 이제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자반증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혈관염, 자반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증상 관련해서 또 류마티스 질환과 이 피부가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밖에 또 자반 또는 홍반이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혈관염이 뭐길래, 영어로는 뭐 저희가 바스큘라이티스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조금 징그럽기는 하죠, 사진들이. 그래서 혈관염은 말 그대로 혈관벽의 염증과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염증과 손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혈관벽이 망가지다 보니까 망가진 대로 이제 피가 줄줄 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망가지다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꽉 막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가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허열, 뭐 영어로는 이스케미아라고 하는데, 피가 안 통하면 또 그것대로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건 대부분 이렇게 하지 쪽에서 종아리 아래쪽으로 발목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혈관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혈관염도 있고 자반도 있고, 그래서 외래 오실 때 저희한테 혈관염이 걱정돼서 왔습니다, 자반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는데, 또 자반이라는 거는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펄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럼 또 홍반은 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게 소통하는데 중요하니까요. 자반, 자 플러스 반이죠. 자에서는 보라색 또는 자주색을 하는 한자. 저희 아들이 요새 이제 중국어를 배우면서 저한테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보라색 즈써 라고 하던데, 아들 맞니? 즈써. 자색, 보라색 또는 자주색을 말하는 거고, 반이라는 뜻은 이제 이 피부 표면에 윤기나 함몰 없이 색조 변화만 있는 것을 이제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작해보죠. 그래서 반점, 뭐 영어로는 마큘 또는 반, 패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에 윤기나 함몰 없이 색조 변화만 있는 것으로, 크기가 이제 1cm 기준으로 작으면 반점, 그리고 1cm보다 크면 이제 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뭐 구진, 판이라는 것도 해요. 뭐 파퓰, 영어로는 플라크 이렇게인데, 경계가 뚜렷한 윤기나 함몰로 이것 또한 1cm 기준으로 작으면 구진, 크면 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절,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1cm 이상의 크기에 만져지는 병변으로서 보통 모양이 반구형이거나 둥근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자반이란 거는 또 얘 나름의 고유한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펄포라라고 하는데, 피부나 점막에서 혈액의 혈관 바깥 유출, 말 그대로 혈관 바깥으로 뭔가 피가 빠져나와서 이거를 기술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이게 중요한데, 피부를 압박해도 혈관 바깥으로 유출된 적혈구는 이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반은 홍반과 달리 압박했을 때 색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즉슨 홍반은 압박하면은 이렇게 불거스름했던 것이 이제 하얀색으로 붉은색이 사라지게 되는데, 자반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눌러 보더라도 그런 보라색이나 또는 자주색 또는 뭐 분홍색, 빨간색 색깔이 사라지지 않는 피부 병변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반은 크기에 따라서 이제 3mm 이하의 출혈점, 똑같은 말로 이제 점상 출혈이라고 하고, 또 큰 반상 출혈로 나뉘게 됩니다. 기준이 한 3mm 정도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혈소판 질환은
비촉지 자반, 말이 어렵죠.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져도 뭔가 매끈매끈 만져지는 게 없는 자반은 이제 일반적으로 혈소판 질환인 경우가 많고, 혈관염에 같은 경우에는 만져지는 자반, 촉지 자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자반증이 더 큰 개념이고, 자반증 중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혈관염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인데, 이렇게 혈관이 있고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벽이 이제 파손되게 되니까 여기로 이제 혈액 내에 있던 적혈구 등 혈액이 밖으로 유출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모식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의대 다닐 때 생리학 교수님이 맨날 엄청 어렵게 설명하신 다음에 막 혼자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이해가 되나요? 오해가 되나요? 뭐 이러셨는데 저도 한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염을 생기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게 된다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원인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세균 감염에 의한 것들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뭐 보채일 수도 있고, 뭐 그 원인들은 뭐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뭔가 면역 복합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이렇게 붙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벽에 붙는데 이런 것들을 붙게 되면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거 외부 침입자 아니야? 하고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혈관벽을 마치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면역 세포들이 이제 막 폭탄 투하를 해가지고 혈관벽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뭐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가까이 간 다음에 막 소총을 막 쏴가지고 혈관벽을 투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용병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 NK 셀이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상 세포라고도 하고, 뭐 세포 독성 T 세포, 뭐 너무나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애들을 막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막 공격을 퍼부으면은 이렇게 혈관벽이 깨지고 결국 혈관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오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다 보면은 혈관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애뉴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혈관 꽈리처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약해져가지고 뭐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게 잘못해가지고 뻥 터지면은 이제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죠. 이게 특히 이런 게 뇌에 있으면은 이제 뇌출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런 혈관에 데미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염증이 생기다 보면 무서운 거는 이제 스롬보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허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뇌경색, 이런 게 만약에 뭐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생기면은 심근경색 뭐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작은 혈관이나 뭐 정맥이든 동맥이든 모세혈관이든 이런 국소적인 혈관을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거기 주변으로 조직 괴사가 일어나고 심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의 혈관은 뭐 모든 기관에 분포하니까 이론상으로는 정말 혈관염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다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 그래서 제목이 해도 너무한 혈관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침범하는 혈관의 크기 및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안토 뉴트로필 사이토플라즈믹 안티바디,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앙카라고 하는데 이런 유무로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엄청나게 많은 혈관염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혈관 크기에 따라서 큰 혈관을 침범하냐, 뭐 중간 크기 혈관을 침범하냐, 작은 혈관을 침범하냐,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혈관 크기를 다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혈관염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특정 단일 장기만 침범하는 혈관염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혈관염, 뭐 저희가 류마티스 의사들이 많이 보는 뭐 루푸스라든지 뭐 류마티스 혈관염이라든지 뭐 사르코이드 혈관염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원인과 관련돼 가지고 뭐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될 수 있고, 매독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의사들이 분류하려고 해서 한 거지 뭐 진단하는 것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학술적인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앙카 관련돼서 이제 요새는 앙카가 워낙 혈관염 분류와 관련해서 또 치료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분류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 의사들도 잘 모른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도 너무한 혈관염 2, 혈관염을 또 모방할 수 있는 사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름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감염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혈관염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응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혈전이 생기는 미세 혈관병증이 있을 때, 그리고 신생물이라는 건 이제 암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런 주로 마약 같은 거죠. 또는 이제 약물 독성 관련해서,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는 이게 매독 2기일 때 요새 또 조금 매독이 늘었다고 보건소에서도 이제 검사 강화하고 하라고 저희 의사들한테 뭐 공문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매독일 때도 이렇게 손바닥이나 뭐 발바닥 등에 이런 피부 병변이 생기는데 좀 헷갈리기는 하죠. 그냥 보면 이게 혈관염인가 뭔가 어쨌든 뭔가 특별한 이런 혈관에 염증 소견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 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하긴 하는데, 일단은 말씀드릴 것은 안심하세요. 대부분 특발, 피부, 소혈관, 혈관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거의 외래에서 보는 99%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시는 게 다리 쪽에 종아리나 뭐 아주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특이하게 하지인 경우, 허벅지 아래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중력이나 체중 영향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뭔가 울긋불긋 자반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거의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제 검사해 보면은 대부분 특발 피부 소혈관 혈관염입니다. 그래서 특발이라는 거는 원인을 모른다. 근데 거의 생각해 보면 절반 정도가 약물과 감염인 경우가 있고, 피부라는 거는 이제 다른 데는 안 생기고 피부에 국한된, 이게 피부에 국한됐는지 전신에 있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나타날 때가 좀 심각하겠죠. 그리고 소혈관, 작은 혈관, 피부 근처에 있는 뭐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작은 혈관에 나타나는 혈관염이다. 이런 애들의 특징은 중력 및 체중 영향으로 보통 다리나 발목같이 하지에 나타나고, 누워있는 환자에서는 압박된 부위에 발생하지만 뭐 손 쪽이라든지 뭐 몸통이라든지 어느 부위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종아리 아래쪽이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염증이 있다 보니까 발목 주변이 이렇게 부종, 피부까지 이렇게 붓는 경우가 꽤 많고, 가벼운 가려움증 및 관절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3, 4주 이내에 색소 침착을 남기며 소실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멍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혈관염은 이게 혈관 밖으로 이렇게 적혈구나 이런 혈액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뭐를 예를 들면 될까요? 우리가 간혹 피 검사하고 지혈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멍 들잖아요. 혈액 검사한 자리에. 그런 것들도 이제 한참 지나야지 그게 사라지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소 침착을 조금 남기면 천천히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는 이제 재발하게 됐는데, 장기간 재발하면은 뭔가 이걸 계속 이렇게 일으키는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종류가 혈관염이 많긴 하지만, 이제 심각한 혈관염은 전신 증상이 동반돼요. 그래서 피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증상까지 있다. 그러면은 좀 심각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리에만 있는 자반증은 일반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폐를 침범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호흡곤란이나 만성
기침이 있으면서 다리에도 뭐 자반증이 있다든지, 뭐 소변 검사를 했더니 뭐 혈뇨가 나온다든지, 만성적으로 염증성 부비동염이 있다든지, 뭐 자꾸 신경염이 생긴다든지, 원인 미상의 이제 허혈, 피가 자꾸 안 통하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뭐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피 검사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혈뇨나 단백뇨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보는 크레아틴 또는 사구체 여과율이 뭐 이유 없이 나빠졌다 이런 걸로 알 수도 있고, 뭐 염증 수치가 상승되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굉장히 애매한 증상으로도 뭐 올 수도 있습니다. 피로하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밤에 땀이 난다든지, 관절통이 있다든지, 식욕 부진한다든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증의 혈관염은 원인 불명의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할 수 다 이거 할 수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반증이 생기면은 그래도 다리에만 생겼으니까 뭐 괜찮겠네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고, 특히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피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과를 진료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너무 뭐 낫질 않고 계속 재발되고 약을 먹어도 하나도 좋아지는 게 있지 않다, 뭐 이런 경우가 된다든지 하면은 한번은 이제 이렇게 혈관염 검사를 위해서 류마티스 좀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 방문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료를 하게 되나요? 하게 되는데, 혈관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초 진료를 보게 되는 이제 동네 내과 의원의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상 증상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뭐 이런 증상이 있는지,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고, 뭐 저런 것들 신체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어쩐 것들은 이제 피 검사에서 원인이 밝혀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검사실 검사를 한다든지, 뭐 또 관절이 동반된 게 있다면은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혈관염을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진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입니다. 이제 1차 의원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들, 그래서 혈관염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염이 의심될 때 이제 보통 저도 가장 많은 항목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변 검사에서 뭐 혈뇨가 있는지, 뭐 단백뇨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 숫자라든지 백혈구 또는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지, 뭐 백혈구 비율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류마티스 인자, 뭐 루푸스 등 관련된 항액 항체, 뭐 베체트병과 관련된 이런 인자들, 그다음에 면역 글로불린들, 뭐 알레르기성인지, 그다음에 또 IgA라고 감기 걸리고 나서 이렇게 또 혈관염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소아에서 훨씬 더 흔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중요했던 거죠. 이게 앙카라는 이 특정 항체 물질이 혈관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진단의 역할도 하고 이제 치료의 클루가 되기 때문에, 이름도 어렵습니다. 항호중구 세포질 항체라고 하는데, 안티뉴트로필 사이토플라즈믹 안티바디 이런 것도 검사하게 되고, 혈청 보체라든지 항인지질 항체라든지, 아까 뭐 간염 얘기도 나왔었죠. B형 간염, C형 간염 여부, 염증 수치, 뭐 감염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단서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검사에서 이거 내 손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 더 이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확진하는데 조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혈관의 정말 모양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큰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의 외형이 이제 염증성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라든지 혈관 조영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2차 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으로 환자분들을 보내서 이제 더욱더 정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제한점이 있는 거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피부에 국한된 작은 혈관염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일단은 이제 종류도 너무 아까 표 보셨죠? 종류도 굉장히 많고 진단하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제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보통 하지에 국한된 이제 자반증으로 오게 되는 그런 혈관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신체적 이상 소견이 없고 소변 검사가 정상이고 피부 증상만 있으면은 보통은 저절로 소실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올리고 추위와 외부 손상을 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겠고요. 경한 증상 시에는 소염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반응이 없고 조금 오래되고 그런다 그런 반응에 따라서는 이제 콜킨이라는 약, 다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이죠. 항말라리아제 내지는 답손이라는 약을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전신 증상이 좀 심하다거나 이제 간혹 또 이렇게 좀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타나는데 이제 발목 주변에만 나타나긴 하는데 또 피부 궤양이 좀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좀 단기간이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은 오시게 되면은 뭐 제 판단에는 거의 뭐 99% 이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피부에 국한된 작은 혈관염일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도 1%의 확률로서 좀 심각한 전신 혈관염의 한 가지의 증상으로서 이렇게 하지의 자반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생기게 된다 하면은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저는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좀 치료도 받고 진단을 위한 검사 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했던 혈관염 그리고 자반증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순서로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서 이렇게 오늘은 다 피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특징적인 피부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요런 류마티스 질환 이렇게 뭔가 1대1 매칭이 가능한 그런 특정 소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또 외래에서 많이 보는 게 얼굴에 발진 나셔가지고 이거 홍반인 것 같은데 이거 루푸스 걱정돼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게 있고 또 피부 홍반 루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다른 기관에 침범 없이 그냥 피부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아니라 피부과로 많이 가시기도 하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나비 모양 발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는 말라레쉬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나비 모양이 되냐면은 특징적으로 뭐 눈이나 코나 뭐 입술 팔자주름 있는 데는 안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뺨에만 생기다 보니까 그 모양 다 빼고 나면은 나비 날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뺨에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나비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비 모양 발진 해서 이게 이제 가장 흔한 피부 홍반 루푸스 급성기에 나타나는 병변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에 이런 피부 홍반 루푸스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발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리 모양 발진도 피부 홍반 루푸스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 이게 조금 만성기로 가다 보면은 원반 모양, 디스크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하고 이제 안에는 뭔가 이렇게 흉터 나는 것처럼 동글동글하고 안에는 흉터 나는 것처럼 이렇게 원반 모양의 홍반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좀 아주 특징적인 피부를 침범한 루푸스 병변이구나 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더니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지인분들이나 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얼른 류마티스 진료를 받아보시도록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것도 좀 심각한 변형이긴 한데요. 흔치는 않지만 또 걸리면은 또 심각한 변형이기 때문에 병명 이름이 피부 근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피부에도 염증이 생기고 근육에도 염증이 생기는 병이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피부에도 염증이 생기고 근육에도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뭐 증상이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고,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은 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피부 발진은 근육 증상의 전후 또는 동시에 발현하기도 하고 피부 발진만 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은 그냥 피부 발진은 뭐 아무렇게나 다 생길 수 있는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고트론 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건데, 손에 각 관절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관절이 있고 여기도 관절이 있고 여기도 관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절 있는 자리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하고, 여기에 막 각질이 일어난 것처럼 좀 하얗게 뭐 부스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인 고트론 구진인데, 피부 근염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겠고, 연보라 발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눈두덩이든 이마든 얼굴이 조금 막 울긋불긋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색깔 비슷한 게 또 특이하게 V자 목증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V넥 입은 것처럼 이렇게 목 주변, 그리고 뭐 숄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겨울철에 이렇게 걸치는 숄 있죠. 그렇게 뒷목이나 어깨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보라색 발진이 목이랑 뒷목, 어깨 부분으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피부 근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또 심각한 얘기만 하게 되네요. 전신경화증, 온몸이 딱딱해지는 병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피부에 이제 특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조금 안심하실 거는 이제 그렇게 뭐 흔하게 발생하는 병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특징적이니까 한번 눈에 한번 이렇게 익혀 보도록 해보죠. 그래서 레이노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로는 추위 노출됐을 때 손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빨갛게 이렇게 색깔이 명확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수족냉증 이 정도가 아니라 추위에 노출됐을 때 이제 명확하게 경계가 지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파랗게 또는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추위 노출되면은 우리가 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동맥들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병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해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아예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레이노 현상 또는 이런 걸 레이노 증후군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전신경화증이 이제 발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레이노 현상이 먼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통하게 뭐 특정 관절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등부터 해가지고 뭐 손가락 끝까지 다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조금 초기에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손가락 피부 경화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아예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굳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주름도 사라지니까 이제 손가락이 맨질맨질하게 되는 이제 특징적인 손가락 피부 경화증인데,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병의 후반에 많이 진행됐을 때의 얘기고, 이런 손가락 부종이라든지 레이노 현상이 좀 전신경화증 초반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체트병, 베체트병이라고 이제 그 터키라고 하면 안 되죠.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죠. 튀르키예 베체트라는 의사 이름을 따서 된 병인데, 이 병에서도 한 75%에서 피부 증상이 관찰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드름 모양 발진, 근데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피부 모양만 가지고 아는 건 아니고, 베체병일 때는 이제 재발하는 자주 나타나는 이제 구내염이 가장 특징적이고,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 이제 포도막염이라든지 이런 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입에 생기는 입병, 구내염이 뭐 성기나 항문 주변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절염으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베체트병을 의심하는데, 베체트병 때 나타나는 피부 증상은 이런 여드름 모양으로 생기는 발진이 있을 수 있겠고, 결절 홍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배운 용어들이죠. 결절이란 거는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반구형 내지는 구형 일 결절이라고 그러고, 홍반은 누르면은 빨간색이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지겠죠. 홍반이니까. 빨간색이 그대로 있는 거는 자반이었죠. 그래서 결절 홍반. 그래서 얘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뭔가 비슷하게, 예전에 산모기한테 물리면은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뻘겋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기 되게 센 놈한테 물렸을 때 이제 이렇게 피부 빨갛게 뭔가 부풀어 오르면서 딱딱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인데, 이렇게 뭐 이게 감염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베체트병에서는 또 이유 없이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막 전신에 뭐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막 열도 나고 막 으슬으슬 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별로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결절홍반 생긴 부위가 통증을 아주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래에서도 한 분 이렇게 결절홍반 심하신 분이 피부과에서 이제 류마티스 진료 권고받고 저희 병원 한번 오셨는데요. 조금 베체트병이 의심되는 상황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절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결절홍반 같은 경우에는 베체트병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그냥 결절홍반 자체가 그냥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또 무서운 거죠. 궤저고름 피부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 괴사가 나타나면서 고름 차는 피부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형 스틸병, AOSD라고 하죠. Adult Onset Still's Disease. 예, 이 병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이게 좀 열이 나는 병이거든요. 열이 특징이긴 한데, 이게 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게 또 특징인데, 이게 특징이 열이 날 때 발진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열이 떨어지면서 또 발진이 없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어죠, 연어. 약간 이렇게 반점 생기는 게 연어빛깔 비슷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분홍빛 나는 이런 반점이 좀 올라왔다가 열이 나면서 올라왔다가 또 열이 떨어지면 또 어느 순간 정상되고 그렇기도 하고, 구진성으로 이렇게 발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까 배웠죠? 구진이 뭐였죠? 좀 이렇게 좀 튀어 올라오거나 움푹 패이거나 그런 걸 구진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한 거? 그래서 이런 구진성 발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게 성인형 스틸병의 특징적인 피부 증상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는 류마티스 질환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피부 성견 한번 봤었고, 이제 기타 쪽 자반 또는 홍반 질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네요. 그래서 이제 다형 홍반이라는 병도 있는데요. 얘는 특징이 도넛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 타겟이라고, 뭐 이렇게 표적처럼, 관역처럼 이렇게 뭔가 가운데 동그랗게 비어 있어서 도넛 모양의 이제 홍반이 급성으로 발생하는 발진 질환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원인 미상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흔한 걸로 알려진 거는 이제 헤르페스죠. 단순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술 주변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성기나 항문 주변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고, 피부 증상 발생 전에 경미한 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급격히 발생해서 대부분 3일 이내에 이렇게 확 퍼졌다가 또 잘 가라앉는데요. 2, 3주 내에 회복되면 이제 재별이 비교적 흔한 병이다. 이런 다형 홍반이라는 병도 있구나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피부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것 중에 이름도 굉장히 또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청피 반 모양 혈관 병증, 영어로는 뭐 리베도이드 바스큘로패시 뭐 이러긴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다리에 국소적으로 이제 자반이 생기는데 통증이 같이 오는 게 특징이고, 이런 통증성 자반이 생긴 다음에 흔히 이제 이렇게 궤양 이렇게 펴지는 걸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특징적인 거고요. 궤양은 이제 서서히 호전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백색 위축이라고 하는 작은 별 또는 이제 그물 모양의 하얀 흉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출혈이 조금 생기기도 하니까 이렇게
피에 있는 그 철분 성분이 붉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철소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이 궤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이고 평균 발발 연령은 한 45세 되는 걸로 이런 청피반 모양 혈관병증이라는 것도 있다. 모양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꽤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모양이 또 이렇지도 않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성으로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점상 출혈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발진, 약물발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전신에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대부분 이제 가려움을 호소한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징은 어쨌든 약물은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좀 대칭적으로 생기는 게 특징이긴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다 아시죠. 특정한 약 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피부 증상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의사들이 많이 쓰는 약이 이제 소염 진통제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브루펜, 뭐 탁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세레브렉스, 뭐 이런 약들. 그래서 소염 진통제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들, 뭐 암피실린, 페니실린 계열, 뭐 설포나마이드 계열, 뭐 세파 계열, 퀴놀로 계열, 뭐 거의 모든 항생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는 꽤 심각하게 이제 그냥 피부에만 나타나고 가려움 정도면 다행인데 간혹은 이제 이게 이렇게 점막에 부종 일으켜가지고 뭐 호흡곤란까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라 가지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 먹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시고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내과 같은 데서 또 특징적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게 생기셨으면 이제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의사 진료를 봐서 또 이렇게 똑같이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또 심각한 게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생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오시죠. 그래서 어떤 약물 쓰면 큰일 난다고 아예 이런 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 같은 데서는 이제 표 같은 걸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기억하고 메모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으로 이제 숨가쁘게 한 40분 좀 안 되는 시간 달려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그래도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 한 슬라이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하게 된 이유도 하지 자반증으로 오시는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 대부분 특발 피부 소혈관 혈관염이다. 그래서 원인 미상인데 절반 정도에서 약물과 이제 감염 때문에 뭔가 감염이 바이러스 감염이든 세균 감염이든 감염 생기고 나서 피부에 국한돼 가지고 이제 작게 자반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저절로 소실되고 약 먹으면은 조금 불편감들은 좋아진다. 보통 3, 4주 이내에 색소 침착 남기면서 소실되게 된다. 하지만 이제 99%가 이렇게 순한 별 문제 안 되게 되는 애기는 한데 아주 드문 원인에서 심각한 전신 질환의 한 가지 증상으로서 이렇게 자반증이 생긴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은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그래도 꼭 한번 병원 진료를 보시는 걸 그래도 추천을 드린다. 이게 저의 오늘 발표의 마침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삭 속았수다. 요새 아주 난리죠 난리. 아직 저도 다 못 봤는데 빨리 집에 가서 정주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란 유채꽃만 보면 또 제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했기 때문에 옛날 사진이긴 하죠. 제가 39의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어린이가 또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7살 어린이인데 멋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주제로 좀 강의 해드리기는 했는데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문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MJ님께서 선생님 얼굴에 홍반이 생길 때 열나면서 빨갛게 되고요. 겨울이 되면 손가락 마디마다 빨갛게 되면서 4월이 되면 없어집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나고 따뜻해지면 괜찮아요. 어떤 병일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힌트가 있죠. 겨울이 되면 이제 이렇게 뭔가 얼굴이나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되면서 날이 따뜻해지면은 저절로 호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원인이 온도 변화가 되겠구나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저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콜린성 뭐 두드러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뭐 이것만 가지고 뭐 판단되기 어렵지만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두드러기서 특히 이제 추위 자극에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알러지 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추위의 노출에 따른 이제 온도 변화로서 뭐 콜린성 두드러기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할렌 글로불린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그 단백질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뭔가 면역 그 복합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할렌 글로불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갑자기 추워질 때 이게 추워지면서 그게 갑자기 우리 몸에 있는 특정 단백질들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조심스럽게 될 수는 있겠고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랬다가 좋아지고 계속 그렇게 아니면은 일단은 뭔가 심각한 건 그래도 아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겠냐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까지 잘 지내셨으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저는 병원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라든지 할렌 글로불린이라는 그 물질에 따른 일종의 뭐 혈관염성 병변일 수도 있겠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디 사랑나무님께서 45세 여성입니다. 최근 몇 달간 손발의 붓기와 발적이 자주 발생하고 기운이 빠지며 열이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혈관염을 의심해야 하나요? 혈관염 진단 받으려면 어디 가야 하나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 손발의 붓기와 발적, 그러니까 빨개진다는 거 붓기라는 거는 손발에 결국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그런 손발에 염증이 있으면서 이런 기운이 빠지고 열이 나는 증상.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염증성 질환이긴 하는데 혈관염도 뭐 하나 의심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일단은 이제 이게 뭐 피부에 나타나는 건지 관절에 나타나는 건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뭐 피부과 진료도 받아보실 수도 있겠고 뭐 류마티스 내과 진료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피부과 내지는 류마티스 내과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거 검사 자세히 해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가 너무 좋은데요. 물광피부님 최근에 다리가 붓고 피부에 빨간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양다리의 꽤 넓은 부위에 생겼습니다. 사라졌다가 또 다시 보여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일단은 직접적인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예,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또 굉장히 어려운 퀴즈 같은 건데 다리가 붓고 피부에 빨간 반점이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다시 보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다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 반점이니까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반증이 나타나는 건데 조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관절
특히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관절이 특징적으로 이제 부으면서 복통도 있으면서 뭐 신장을 침범해 가지고 뭐 혈뇨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하는 것 중에 이제 IgA 혈관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감염이 생기고 나서 이제 IgA라는 이제 특정 면역 글로불린이 너무 과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온몸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피부에도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고 콩팥에도 염증이 생기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혈관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병원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사에서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면은 이제 정확한 약을 할 수 있고 치료를 들어갈 수 있고 또 치료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치료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이제 병의 특성을 알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네가 좀 전신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심각한 애인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한번 진료를 통해서 평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아름다운님 52세 여성입니다. 최근 몇 달간 손목과 발목 관절이 아프고 부풀어 오를 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경직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일 수 있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인생은 아름다운님 같은 경우를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 뭐가 특징이냐? 52세 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손가락, 손목, 뭐 발가락, 발목 관절통이 있고 좀 붓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조광직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징적으로 아침에 이제 경직이 있어서 많이 류마티스 걱정되셔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류마티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뭐 염증이 있는지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뭐 인자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또 근데 이제 검사해 보면은 생각보다 류마티스가 흔한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치 않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아닌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이게 안타깝게도 여성분들 이제 갱년기 오시면서 갱년기 관절 증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뭐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남들보다 부지런해서 뭐 집안일을 좀 특별히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렇진 않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증상이 심해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이제 관절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바로 류마티스 증상이랑 굉장히 헷갈리게 손가락, 손목, 발목 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조조광직 심한 경우가 있어서 그냥 증상만 봤을 때는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 가셔서 저는 정확하게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하연님, 최근 혈관염 진단받고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았는데 치료 중에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면역 억제제와 관련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면역 반응에 의한 이제 병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반응을 이제 안 좋은 면역 반응을 누르기 위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 내지는 뭐 조절제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쓰게 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혈관염만 이렇게 억누르고 싶은데 이 세상에 그런 약은 없고 나의 고유의 면역력도 같이 조금 억눌릴 수 있어서 아무래도 감염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아주 또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손위상 항상 강조하고 사람 많은 데 갈 때 감기 같은 거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긴 하니까요. 마스크 같은 거 잘 쓰시고 또 강조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다 해보자. 그래서 뭐 요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나오고 뭐 폐렴구균도 예방할 수 있고 요새는 뭐 RSV라고 최근에 또 이런 감기 바이러스 예방 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여성분들은 뭐 가다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궁경부암 백신도 있고 해년마다 독감 백신
요새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홍역 배신, 뭐 A형 간염, B형 간염.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예방 접종 안 한 거 있으면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쨌든 주치의 선생님들이 그런 걸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송하연님의 고유 면역 능력과 병의 이런 활성도 이거 조절은 이제 결국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아무래도 주치의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 잘 판단해 주실 거고, 어쨌든 송하연님도 뭔가 약물 치료하면서 불편감이 있다면 그때그때 이제 피드백을 잘 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적당한 약물 농도를 이제 잘 결정해서 치료하시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숨가쁘게 한 50분 정도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무쪼록 날씨가 좀 뒤숭숭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피부 질환 있을 때 항상 또 피부 관련해서 또 병원 진료 봐야 되지 않는가 한번 오늘 공부하신 것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좋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